안녕하세요. 엄마 약방의 현고은 약사입니다.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들이 히어로가 되는 그날까지 엄마 약방이 함께합니다. 자, 얼마 전 희소식이 들렸죠.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우리들 마음의 담비와 같은 소식, 꿀 같은 소식. 코로나 치료제가 드디어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. 자, 오늘은 그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것 A부터 Z까지 싹 알려드릴 테니까요. 집중해서 들어주세요. 12월 27일에 드디어 코로나 치료제가요, 허가를 받았습니다. 우선 코로나에 걸렸다고 무조건 드실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. 일단 증상이 가벼운 경증에서부터 중등증 환자까지 쓰실 수 있는데요. 증상이 좀 많이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. 재택 치료를 하시는 동안에 그 재택 치료가 가능한 분들이 드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우선적으로요, 60세 이상의 고령자라든지 당뇨가 있거나 비만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암 환자다 또는 심혈관 질환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런 분들 우선적으로 처방이 가능합니다. 또 어른들만 드실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. 12살이 넘어간 소아라든지 청소년들도 복용을 할 수 있고요. 대신에 몸무게는 40kg가 넘어야지 복용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나는 임신을 하고 있고요. 수유를 하고 있는데요. 라고 궁금하신 분들, 자, 수유부는요, 원칙적으로 투여가 가능합니다. 대신에 그 약을 드시는 동안에 수유는 절대 금지이고요.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약을 복용을 하는 게 더 득이 크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의사의 판단 하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. 일단은요, 코로나가 걸렸다고 아무 때나 드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증상이 나타나고 5일 이내에 드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요, 증상이 있을 때 가급적이면 빨리 드시는 게 좋고, 그렇다고 그냥 약국 가서 사서 드실 수 있는 건 아니고 반드시 의사 선생님 처방을 받고서 드실 수 있는데요. 보통 재택 치료를 하고 있으면은요,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의사 선생님이랑 연계를 해서 이렇게 그 처방을 받고 보건소나 지자체에서 집으로 배달을 해준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 약을 받으러 어떻게 약국을 가야 될까, 누구를 시켜야 될까,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약을 받으시면은요, 약을 주신 분께서 뭐 복약을 잘 해주시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흰색 알약 한 알과 빨간색 알약 2알을요, 아침에 한 번, 저녁에 한 번, 12시간 간격으로 5일 동안 복용을 합니다. 자, 약을 드시고 나면은요, 부작용이 좀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. 임상 실험을 했을 때 부작용으로 나타났던 건 입맛이 좀 이상해진다거나, 설사가 나타난다거나, 혈압이 좀 올라가거나, 근육통이 있었는데, 보통 약 중단을 하면 이런 부작용들은 대부분 사라진다고 하고, 이렇게 부작용 위험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. 실질적으로요, 이 약을 드신 분들한테서 나 이 약을 먹었더니 좀 불편해요 라고 했던 분들이 한 23% 정도였고, 이 약을 먹지 않았던 분들 중에서도 한 24% 정도가 나도 좀 뭔가 불편한데요 라고 했던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요 약을 드셨다고 해서 그렇게 더 특별히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아무나 다 먹을 수 있느냐? 그것은 아니고요. 간이라든지 신기능이 좀 떨어지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드실 수가 없고요. 신장 기능이 조금만 저하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, 그 분홍 색깔 알약을 좀 절반으로 줄여서 복용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들은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나는 평소에 이런저런 약을 많이 먹는다라고 하시는 분들, 과연 나는 먹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실 텐데요. 고지혈이 있거나 통풍약, 우울증 치료제, 고혈압 치료제, 면역 억제제 중에서는요, 이 약이랑 같이 드시면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을 처방받으실 때 본인이 드시고 있는 약의 이름 정도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이 약을 먹는 동안에 평소에 먹고 있던 약들은 어떻게 끊고 뭐 어떻게 용량을 조절해서 드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꼭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. 자, 그렇다면요, 이 약은 어떤 작용을 할까요? 자, 우리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바이러스를 자꾸 복제를 해서 증식을 하고,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려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. 요 치료제는 바이러스를 복제할 때 필요한 단백질이 있습니다. 그 단백질을 생성하지 못하도록 해서 설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를 복제해서 심한 질병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거거든요.
앞서서 제가 흰색 알약 한 알과 분홍색 알약 두 알을 드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분홍색 알약은 니르마트렐비르라고 하는 좀 생소한 이름의 약인데요. 이게 바이러스를 복제하는 데 필요한 그런 효소를 차단을 합니다. 바이러스를 복제할 때 단백질 분해 효소가 필요한데요. 그 단백질 분해 효소를 차단을 해서 더 이상 바이러스의 작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요. 흰색 알약은 리토나비르라고 하는 약이고요. 얘는 이 분홍 색깔 알약을 먹었을 때 이 분홍 색깔 알약이 몸에서 좀 잘 작용을 할 수 있게 효과를 유지시켜주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그래요. 이런 게 효과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요즘 델타 변이를 넘어서 오미크론까지 나타났다고 하는데 과연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있을까요? 자, 기본적으로 뭐 알파, 베타, 뭐 감마, 델타, 뮤 요런 그 변이에는요. 기본적으로 중증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는 있는데 오미크론은 아직 연구 중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 치료제 자체가 바이러스를 복제하는 과정을 차단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.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의사 선생님 판단 하에 이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약은요. 지금 승인은 받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 물량이 들어오지 않아서 빨라도 1월 중순은 넘어야 사용할 수 있고요. 한 설 전쯤에는 실질적으로 증상이 있는 분들한테 처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요. 요즘 핫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보았고요. 다음에는 또 다른 코로나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.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